지금 XRP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XRP 홀더분들에게는 정말 소름 돋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XRP 상장지수 펀드로 대규모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SEC의 최근 주식 토큰화 중단 결정과 국제결제은행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 통과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XRP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고속도로 역할을 자처하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 전환점이 바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먼저 국제결제은행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BIS는 2024년 5월 20일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를 현재 125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에서 54%로 대폭 낮추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에요. 은행들이 지금껏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높은 위험 가중치 때문이었거든요. 이 비율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전 세계의 수많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XRP와 같은 규제 준수형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026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BIS는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통과 확률이 60%에 달하며 상원은행위원회 심의 과정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죠.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여 지금껏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XRP와 같은 규제 친화적 자산에 대한 대규모 자본 유입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적, 규제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SEC가 최근 주식 토큰화를 중단시킨 것은 과연 XRP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언뜻 보기에는 규제 당국의 개입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는 XRP 레저가 가진 독점적인 솔루션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라스크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도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려던 움직임에 대해 시그마와 시타델 증권이라는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SEC에 직접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주주 권리 불분명, 유동성 분열, 자금 세탁 위험, 그리고 합성 토큰과의 혼란 4가지 주요 우려를 제기했어요. 이 문제들은 모두 XRP 레저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시타델 증권과 시그마가 제기한 주주 권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봅시다. 토큰화된 주식의 배당금, 의결권, 소유권 등록은 블록체인상에서 어떻게 관리될까요? XRP 레저는 발행 주체가 직접 토큰을 발행하고 클라우드백 인증, 자산 동결 같은 기능을 통해 토큰의 모든 속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실제 주식처럼 누가 소유하고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추적하고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발행되는 익명성의 합성 토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XRP 레저는 기존 법률과 규제 체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퍼블릭 블록체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제 준수 기능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관심을 가지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동성 분열의 위험성도 XRP 레저 위에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식 시장은 특정 시간에만 거래되고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보호 장치가 있지만 온체인 토큰은 24시간 내내 거래될 수 있어 가격 괴리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그마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XRP 레저는 발행 주체가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자산의 흐름을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ISO 2002 표준을 지원하여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XRP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자금 세탁 위험 역시 XRP 레저의 강점입니다. 익명성이 강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시그마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XRP 레저의 인증 시스템은 특정 지갑이 필요한 자격 증명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자금의 흐름을 훨씬 더 투명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XRP 레저는 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는 SEC가 규제 완화의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고 XRP는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XRP의 이러한 기술적 규제적 강점은 이미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에게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2023년 11월 400억 달러의 가치로 포트리스 증권에 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최근에는 시타델 증권이 XRP 상장지수 펀드에 17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XRP의 잠재력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반면 XRP 상장지수 펀드로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XRP가 비트코인과의 디커플링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는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2017년 윌리엄 하이먼 전 SEC 국장의 발언으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XRP는 시가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였지만 이후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발목을 잡혔죠. 하지만 XRP는 그 긴 시간 동안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법과 규제를 준수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지지 못한 규제 준수형 토큰화 및 결제 솔루션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윌리엄 하이먼의 시대가 끝나고 게리 겐슬러와 엘리자베스 워렌 시대의 새로운 서막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XRP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는 것이 경제적 촉매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가능성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를 늦추거나 심지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처럼 국제결제은행의 규제 완화, 클래리티 액트의 진전, 그리고 거시 경제 환경의 우호적인 변화가 모두 XRP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거죠. 2026년은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는 XRP가 비트코인과 디커플링되며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유, 그리고 SEC의 주식 토큰화 중단이 XRP 레저의 가치를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규제 완화와 클래리티 액트의 진행이 이 모든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도 확인했죠. 이런 중요한 정보와 심도 깊은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